자신의 은밀한 부위가 여성의 엉덩이 부분에 닿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지하철 성추행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볼 때는 억울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의도적인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라는 곳은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뭐 아주 빡빡이 들어서기 때문에 잘못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은밀한 부위가 여성의 엉덩이 부분에 닿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밀려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한 게 맞아요. 그래서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우리가 지하철에서 이제 자리에 앉잖아요. 그런데 너무 빽빽이 앉다 보면 옆에 있는 여성분하고 이제 허벅지나 다리가 닿게 되면 바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서서 가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또 머리카락 같은 곳이 또 팔에 닿을 수 있는데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쓰다듬으면 그것도 밀집 장소 추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하고, 사실은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온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은밀한 부위가 닿았을 경우에, 그리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뒤에서 그러한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죄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혐의나 무죄 받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후 사정,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발적이었다는 간접적인 증거, 상황 이런 걸 제시를 해서 결국 불기소 처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이제 억울함을 벗어나려고 하면 정말로 엄청난 노고가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이런 걸 좀 아셔야 하는데, 물론 지하철 성추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떤 상황이랄지 지하철이 약간의 쏠림의 현상이 있었다랄지, 아니면 내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나는 그 가방을 앞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은밀한 부위가 상대방에 닿을 수 없었고, 만약 상대방이 딱딱한 걸 단 걸 느꼈다고 한다면 그건 가방의 모서리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변론을 해서 무죄를 받은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하철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수사대에서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도착하면 바로 타지 않고 여기저기로 옮겨 다닌다랄지, 아니면 여성이 있는 쪽으로 일부러 가는 경우랄지, 그런 사람들을 지하철 수사대에서 계속 주시를 해요. 그러면서 약간 수상하면 따라 붙는 거죠. 그러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요. 그런데 동영상 촬영하는데 경찰이 이제 사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다랄지, 아니면 몰래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랄지, 이런 경우를 적발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검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기 자신이 내려야 할 장소에서 내리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환승역에서 번갈아 가면서 지하철을 타게 되면 반드시 지하철 수사대에서 뒤를 쫓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고, 만약 이상한 행위를 하면 거기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카메라를 통해서 지하철 수사대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경우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근데 빠져나갈 수 없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지하철 수사대에서 이제 그런 의심을 품고 저희 의뢰인을 계속 따라다녔는데, 촬영한 동영상 자체가 직접적으로 뭐 추행을 한다랄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옆에는 있었지만 신체 부위가 닿는 걸 직접적으로 증거를 대지 못했고 단지 상황적으로만 했을 것이라는 추측, 그런 걸로 해서 현행범 체포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직접적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